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재택부동산법 입문 100에서 7번입니다. 써놨죠? 주택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최우선 배당 제도를 이용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용보다는 이제 악용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제가 빌립니다. 제가 임차인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등기부를 떼봤더니 주택에 은행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채권 최고액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 이렇게 됐는데 실채무가 한 4천이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거든요. 보통 120% 130% 잡는데 어쨌든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은행에. 그리고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요. 저는 뭐를 합니까?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 또는 주민등록을 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죠. 그러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그 채무가 너무 크다. 주택 가격에 비해서. 그러면 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도를 그냥 그대로 관철하게 되면 지나치게 소액 보증금 임차인들이 전혀 그 배당을 못 받고 쫓겨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서민 주거 안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국가가 이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최우선 배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도 더 먼저 배당을 해주는, 결국은 이게 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환장을 놓으시다 이렇게 써놨는데,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후순위자가 저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 그런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자는 그냥 깨끗한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근저당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채권을 100% 확보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느닷없이 해당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자기보다 더 먼저 일정액을 배당받는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까지 선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특히 좀 가격이 약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서 많이 밀리면서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액 임차인 보호 제도를 악용하려는 임차인들을 예의주시하게 되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5,500까지 최우선 배당이 되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들어가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500까지 하면 무조건 안전합니다. 자, 이게 타당하냐 이거예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다가구를 임차할 때는 다가구는 법률적으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에 여러 호실이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호실에 임차인들이 각각 5,500이다 이러면은 5,500이 전부 그 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죠. 주택 경매 가격의 2분의 1 한도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다가구 주택에 여러분들이 나눠 먹는 꼴이 돼요. 5,500 전부가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주택의 소유자가 채무 초과 상태, 예를 들어서 그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소액 임차인을 들였다. 임대인이, 주택 임대인이. 자, 그러면은 근저당권자한테 사행위가 된다. 또는 그런 소송이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뭐 5,500만 원 이하로 하면 100% 안전하다 이런 말을 믿을 수는 없다는 거고, 자연스럽게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취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에 근저당권이 먼저 있고 후순위로 대항요건, 예를 들어서 인도,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주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어때요?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소액 임차인의 일정액은 근저당권자보다도 후순위라도 먼저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줍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경매 등기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지 최우선 배당을 해줍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무순위권자가 선순위로 올라오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서민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다. 그래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선순위 은행의 근저당이 실채무가 4천만 원이다. 자, 그런데 보증금이 8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죠. 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경매 등기 전에 인도 및 전입 신고를 마쳤다는 걸 전제하고요. 주택이 1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배당 재단이라고 하는데 배당할 돈은 1억 원이죠. 자, 1억 원에서 원래대로 하면은 선순위 근저당권자한테 4천만 원을 배당해주고 나머지를 보증금을 임차인 배당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배당 순위는 임차인 5,500만 원, 자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까지 배당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차인 5,5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은행에 4천만 원 배당해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나머지 또 5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분들이 가끔씩 보증금을 5,500으로 하고 5,500까지 최우선 배당을 해주니까 이걸 5,500으로 하고 8,000짜리인데 이런 말이에요. 보증금 8,000짜리인데 5,500으로 하고 나머지 2,500을 월세로 좀 전환하면 100%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가구라면 단독주택이고 주택 낙찰가가 1억 원이라면 이 절반인 5천만 원만을 기준으로 다수의 소액 임차인이 나누어서 최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5,500 전부가 보장되는 건 아니죠. 게다가 주택 소유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소액 임차인을 드린 경우에 이런 소액 임차인 요건을 맞춰서 이렇게 들여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배당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사행이다라는 주장과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배당이 소송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소송에 휘말릴 여지도 있다. 따라서 자, 이런 거를 악용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